오늘 드시는가? 오늘 안 드셨어 아침에? 이번 또 한 번에 다 드시네. 한 번에 쭉 들어가네. 맛있어 보입니다. 일단 맛있어 보여. 쭉쭉쭉쭉 그냥. 나는 녹화하기 전에 이 백진삼을 먹어야만 힘이 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먹었나? 아직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 먹고 왔지. 아침에? 언제 드세요? 뭐 9시 뭐 8시 그 사이에 먹고 왔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네, 뭐 딱 식전에 드시죠. 딱 돼서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야, 근데 이거는 공복에 먹어야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여기서 안 먹는 게 집에서 먹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딱 아껴 먹고 있어. 하루에 딱 하나씩. 아니 근데 이게 정말로 홍삼보다 이 진세노이드 이 성분이 거의 300배가 넘게 있으니까. 아니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저는 이제 총각 때부터 홍삼을 즐겨 먹었어요. 그 액체 자주 먹어서 이제 위장이 좀 이렇게 버티는 게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더 진하잖아. 그러니까 산삼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몸에 좋다고 이 한의원 가서 보약 찍거나 공진단 이런 것도 뭐 4-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예. 산삼. 예. 영양가 높고. 백진삼. 예, 이게 맞습니다. 진짜 가성비 뛰어나고 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한약방 갈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이걸로 바쁜 현대 세상에서 이제 이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분들한테 이 백진삼을 특별 할인으로 13만 9,800원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며칠 안 됐네요, 그것도. 예, 그때 이 물량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업체에서 감사의 뜻으로 또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직 뭐 또 뭐 보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예, 이 5월 안에 13만 9,800원에 여러분이 매우 효율적인 가격으로 이 진짜 산삼 백진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진삼 업체에서 감사의 뜻으로 여러분께 할인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그리고 뭐 무작정은 아니에요. 5월. 한정 수량. 네, 5월 달이고. 한정 기간. 네,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맞춰서. 이때만 13만 9,800원의 특별 할인으로 여러분들께만 모십니다. 자, 그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100년 이상 된 산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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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삼. 하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삼 후르제야. 아니 안 대표님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이 대표님 한번 오늘은 그렇게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소닉 TV의 저 안승범. 소닉 PD입니다. 믿고 보는 그거 안 하셨잖아요. 이제 다 믿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야,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요. 이제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다 좋습니다.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오늘 안 대표님의 오프닝으로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들려드릴 소식이 또 있죠. 네. 그나저나 네. 옷이 또 바뀌었네. 이게 SPSN 이게 슈퍼소닉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림이 뒤에 있잖아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된다. 블랙팬서. K2 블랙팬서. 예. 멋있네. 야. 멋있네요. 멋있죠. 예. 야. 아니 그나저나 예. 먼저 KF21 거는 완판이 됐다면서요. 완전히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바꿔 입고 나오셨구나. 예. 이 블랙 티셔츠는 지금 사이즈가 엑스라지. 엑스라이트. 라이즈. 가벼운 라이트. 예. 이 K2 블랙팬서 티셔츠는 엑스라지부터 L까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확보가 되어 있군요. 네네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실 때 성함, 핸드폰 그리고 주소까지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서 제가 확정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예, 그럼 그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효자 전투기로 급상승한 바로 FA50 경전투기 이것이 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오픈이 됐습니다. 사실 일본에 이어서 이제 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어떤 선정된다는 어떤 그것보다는 선정이 아니고요. 경쟁에 또 참여할 수 있다. 그 대상국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스페인 공군의 스페인. 그 훈련기가 이제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공군에서 썼던 네. F5A형하고 B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형은 이제 복제형인데 네. 우린 다 이미 다 퇴역시켰고요. 2005년도에. 그렇죠. 근데 스페인 공군은 이제 그걸 면허 생산을 했다가 그 이름이 이제 SF. 그러니까 SF. 스페인 스페니시 해가지고 S자가 붙고 네. SF5. 그런 이제 명칭이 부여가 됐었고 또 복제형만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개량을 해서 훈련기로 더 쓰자. 이게 좀 무장 훈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F5B 정확히는 SF5M 모더라이즈 현대화 시켰다고 해서 네.
그래서 그걸로 계속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네. 역시 이게 운영 수명이 2028년까지 2028년대에 퇴역을 시켜야 되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제 한 4, 5년 남았나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후속 기종이 이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공교롭게 뭐 유럽에서는 이제 그 호크 제트, 네. 그다음에 알파 제트 이후에는 뭐 개발된 그 훈련기가 없었죠. 없죠. 뭐 한때 뭐 1990년대 초반에 네. 독일 주도의 무슨 마코라는 마코, 마코. 네, 마코가 이제 어떤 기획이 됐었는데 네. 역시 뭐 이제 냉전이 끝난 시기라서 흐지부지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뭐 한쪽에서 호크 훈련기 쓰면 한쪽에 알파 제트를 쓴다든지. 네. 근데 또 스페인 공군은 70년대 중반에 어떤 미국의 노스롭사의 어떤 그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든 네. 중둔 훈련기, 그러니까 중간급 훈련기로서 이제 C101. C101. 예, 이건 속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저하음속, 낮은 하음속이라서 이거는 좀 별도의 지금 레벨이죠. 근데 이제 하이급으로 이제 SF5M을 쓰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체 소요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분위기나 상황이 역시 일본의 지금 뭐 훈련기 대체, T4를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네. 좀 뭔가 카르텔 형성돼 있는. 유럽에 고정화되어 있는 카르텔. 그게 이제 또 프랑스 중심, 또 뭐 독일도 독일. 가세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 자국 지역, 그러니까 자기네 그 영역, 네네. 자기네 영역에 있는 훈련기를 사야 되는 게 마땅하다. 지금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전차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품을 좀 거부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현재 존재하면서 네. 일단은 후보 기종으로 이제 또 세울 수는 있죠. 그렇군요. 예, 내심이 같은 견제를 상당히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불러야 되는 게 이제 이태리 레오나르도사의 M346이 이제 우선 첫 번째 거고. M346 그리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FA50. FA50 그리고 그냥- 미국의 네, T7A A까지. 개발이 완성이 안 된. 예. 그다음에 이제 막 비행하고 개발하고 있는 티르키의 후르제트. 후르제트. 예. 후르제트는 사실 경쟁 기종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들러리라고 해야겠죠. 일단 뭐 개발의 순서 네. 완성도로 보면 네 번째죠. 막내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고성능을 자랑하는 건 역시 그 전투기급의 어떤 경전투기 네. FA50이죠. 지금은 이제 T50은 없습니다. T50은 없죠. 생산 라인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네. 그래서 현재 단일화된 생산 라인은 FA50.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경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네. 이들의 또 속셈은 성능 위주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유럽 내 나토나 EU에서의 어떤 자기네 기득권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면 특히 항공 분야에서 뺏기지 않으려면 폴란드는 내줬지만은 네. M346에 좀 뭐 이렇게 가점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 뭐 바다가 중간에 있지만은 지중해가 끼고 네. 있지만은 이태리와 가까우니까. 레오나르도. 네, 그래서 뭐 또 자기네 어떤 영역, 어떤 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M346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유럽의 스페인의 이 전투기 경쟁 기종으로 대한민국의 FA50이 사실상 미국의 T7A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얘네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기술적인 측면 어떤 성능 면에서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가 가장 우월하지 않습니까? 뭐 전투기니까요. 경전투기니까. 전투기니까 네, 훈련기가 아니고. 2인승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겸하고 있는 네. 다목적 항공기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스페인 공군이 후방이거든요. 유럽의 그 나토 지역에서는 후방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 냉전 시절 때는 어떤 미국의 뭐 전략 폭격기가 뭐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 잠수함이라든지 뭐 SSN이든지 SSBN의 어떤 그 후방 기지 네. 거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군력을 직접 뭐 이렇게 유사시에 투사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그 순서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주력기가 유로파이터하고 현재 유로파이터하고 F-18 호넷. 호넷. 예, 두 가지가 주력기. 레거시 호넷. 예, 두 가지가 주력인데 네. 차후에 이제 뭐 레가시 호넷이 점차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노후 기종으로 되면서 28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도태를 준비를 해야 되는 퇴역을. 근데 그거를 또 일부 메꾸는 거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거는 이제 유로파이터의 후경.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나토에 대한 어떤 서로 공유하는 거, 네. 어떤 기종을 하이급 공통 기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이 F-35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입국으로서는 스페인이 이제 거론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잠재적인 나라에서 더 발전돼서 예. 이제 후보 나중에 도입하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은 스위스도 네네. 있지만 뭐 핀란드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F-35 그룹에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호환성, 어떤 그 조종사 양성에 있어서는 M346은 또 유로파이터에 가깝고 또 이 F-35를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F-50이 더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장단점을 놓고서 많이 이제 비교를 할 건데 네. 결국에는 어떤 자기들이 어떤 그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뺏긴 거 시장을 뺏긴 거 그 네. 생각을 봐서는 M346에 예. M33 아니죠. 33 합니다. 예, M346에 점수를 더 주지 않을까 예, 그런 예. 측면의 어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또 초청을 받았다는 거에도 일단은 기뻐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근데 하여튼 치열한 경쟁과 어떤 뭐 하여튼 내막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거론됐다가 지금 조용한 것처럼 네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요 국가들 공군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네. 이 어떤 고등 훈련기를 이제 대체할 시간이 이제 결국 오긴 왔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폴란드가 이제 우리 FA50을 선정을 해서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폴란드는 유사시에는 또 경전투기로 투입을 해야 되는 무장을 달아서. 근데 반면에 스페인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장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M346에 기본형을 도입해도 되는 거예요. M346도 기본형. M346도 전투형이 있어요. FA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나이지리아 공군이 채택을 해서 이제 비정규전에 투입을 하려고 이상 공격용으로. 네. 근데 스페인은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아니고. 작전 요구도가 아. 순수 훈련기로 써도 되는. 그럼 대한민국의 FA50도 지금 경전투기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스페인이 도입을 한다면 FA50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무장을 옵션을 안 달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뭐 나토에 또 F-18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호환성 있는 무기를 또 갖고 있죠 무장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무장이 이슈가 될 수는 없고 어떤 용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낮춰서 획득하려면은 아예 기본형인 M346이 좀 더 이렇게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거고. 훨씬. 우리 또 대한민국 FA50은 뭐 레이더가 또 달려서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가격을 낮추려면 뭐 레이더를 뺀다든지, 해야 되나? 뭐 T50처럼 네. 낮춰서 들어가야 되는. 뭐 인도네시아가 뭐 그런 그 버전을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레이더 따로 사서 부착하는 걸로 기관포까지. 야, 에이서 레이더를 띄고 줄 수도 있다. 아니 가격을 맞추려면은 네. 뭐 그런 옵션들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하고 있죠. 뭐 인도네시아가 뭐 태국인 인도네시아가 네. 처음에 그냥 순수한 뭐 T50 버전을 해서 가져갔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이것도 FA50 버전이고, 하여튼 거기에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급. 그 나중에 뭐 레이더를 따로 사서 인티그레이션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사업을 해서 기관포도 나중에 사서 단다든지 네. 그런 사업을 이제 중간 그 지금 10년 사이에 있었죠. 그런 과정이. 아, 나중에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P3C 뭐 해상 초계기 도입할 때도 네. 일부 장비는 좀 이렇게 구매를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후속 사업으로서 도입을 해서 장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FA50이 유럽 시장을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상당히 예외적인 국가였고. 동유럽 국가로 이제 예. 이렇게 분류를 해야죠. 동유럽 국가. 근데 확실히 이 동유럽과 서유럽은 좀 이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또 빈부의 격차가 예전 기준에서 지금 말고 예전 기준에서 남유럽이 또 못 사는 남부 유럽이 못 사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최근에 외신을 또 보니까 또 역전됐다. 어떤 중부나 북부 유럽이 좀 더 소득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업체가 뒤처라 이제 그런 하는 이제 상황이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 군사 분야도 업체가 뒤처라가면서 또 뭐 이 돈들을 또 딴 데 쓰고 하다 보니까 경제난도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분류를 해야 돼요. 동부 유럽하고 이제 뭐 서유럽이랑. 중부냐 남부냐 또 영국 쪽이냐. 예. 복잡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훈련기 이제 수요가 이제 드디어 올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게 딱 이 도달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드디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발산 이렇게 퍼뜨리는 거고. 네네네. 아 우리 또 이거 사야 된다.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경쟁 좀 붙어봐라. 와서. 예, 와서 일단 들러리 서봐라.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분 나쁘네요. 들러리 쓰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 메이킹. 아, 홍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어떤 그 항공기 값을 높일 수 있으니까 유명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 그 틈새 시장을 또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유럽에 이제 뭐 이런 뭐 스페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친독 뭐 친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토가 아니면서도 또 항공력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나라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2016년부터 나왔던 나라가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사실 뭐 비동맹 뭐 중립 국가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노리고 저기 러시아 폭격기가 글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가지고 영국 입장에서는 골 아픈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북해부터 이렇게 감시를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끊어지니까. 아, 영공이 감시 영공이 누가 그러니까 나토 국가면 이제 바톤 터치해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또 감시도 하고 같이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하고 영국이 이제 협의를 한 게 있었어요. 야, 너네들 좀 최소한 경전투기를 좀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안 되겠니? 허점을 이쪽을 노려서 일로 또 통과한다. 러시아 폭격기 뭐 베어 같은 것들이 네네. 장거리 폭격기들이.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그 입장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이양 그 영공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터보프로 훈련기, 뭐 PC7 같은 MK2 뭐 이런 거 경무장형. 그건 뭐 속도도 안 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2016년, 17년부터 기사가 났어요. 그 가장 적합한 비용도 효과만 해서 좋은 게
초음속이면서 평상시 훈련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FA50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뭐 한 네. 7, 8년 전부터 이렇게 거론이 됐던 나라가 이제 아일랜드. 아일랜드.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막상 그 항공 분야의 군사력 그 비용을 안 쓰던 나라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나 봐요 지금. 근데 생각이 있는 거죠. 영국에서 자꾸 이제 압력을 가니까 좀 최소한의 스크램블 나가서 우리의 어떤 임무를 같이 이렇게 그 해당되는 니네 공역에서 좀 네. 감시 좀 해다오. 만약에 이게 전략 폭격기이기 때문에 감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이제 이 훈련기를 이렇게 교체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는데 비슷한 시기죠. 28년도. 28년에서 30년 사이겠죠. 네, 비슷한 네.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면은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FA50을 또 들러리만 세우고 결국에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이제 벨기에죠. 벨기에만 가깝고 네. 어떤 그 정서가.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은 밑에 뭐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음. 스위스, 그다음에 위에로는 이제 뭐 스웨덴, 노르웨이하고 정서가 좀 가까워요. 2차 대전 이후에 네네. 뭐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섞인 게 많죠 역사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군사 분야 무기 획득에 있어서 서로 이제 그렇게 야 우리 서로 도와주자,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차 분야가 노르웨이에서 졌던 게 이제 그런 정서가 있었고, 근데 반면에 동부 유럽은 폴란드는 그게 아니거든. 아, 루마니아도 그게 아니고. 아니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또 변질된 건 헝가리는 또 원래 친러. 왜냐? 음. 56년도 1956년도 아. 소련의 침공을 받아본 나라. 예, 그랬죠. 그것도 정서가 있어서 또 그냥 가서 비벼. 나토 국가면서도. 어.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이 내려오는 게 사람들한테,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또 헝가리는 또 변질돼 있고. 그래서 복잡해요. 저번에 또 슬로바키아 또 암살 그 미수 있었죠. 예, 예. 그것도 다 그런 정치적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 무기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쉽게 어느 한쪽에 뭐 이렇게 새로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이렇게 붙을 수가 없는, 선정할 수 없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수요는 나오는데 과연 이게 좀 쉽지는 않겠다. 한번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너지면은 줄줄이 다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시아의 대국인 이 대한민국의 FA50을 아무리 그 기술적으로 성능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거를 이렇게 초이스하기는 힘들다. 그럼 혹시 미국의 T7A 같은 경우도 경쟁 기종이 될 텐데 미국 거는 그러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T-38을 미국 본토에다가 어떤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 상태에서 도입을 한 상태에서 훈련을 현지에서 미국에서 네.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텔론? 텔론이죠. 그러니까 예. T-38의 후속 기종으로 이제 독일은 T7을 생각 많이 할 수 있죠. 아. 연속적으로. 그 이제 전혀 뭐 어떤 압박받을 일이 없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알파제트를 대체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걸맞는 훈련기를 개발한 게 없고. 어. 근데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가깝게 생각하는 게 이태리의 M346. 근데 이제 이것을 또 근본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수요가 이렇게 한 번에 몰리니까 네. 일본도 지금 동시에 나왔고 수요가. 자, 지금 이 훈련기가 상당히 급한 국가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얼마 전에 훈련기 빨리 도입해야 된다 하면서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바로 또 프랑스, 독일 이렇게 훈련기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게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수요가 예견돼 있었고 얘기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의 어떤 이렇게 군사 분야의 언론이 이제 많이 전파를 안 해서 그렇게 좀 가라앉아 있었지. 네. 실제로는 거의 7, 8년 전부터 이게 똑같이 1번 바꿔야 된다. 그럼 후보가 뭐겠냐? 네. 그럼 그때도 옛날에도 M346과 T50이 경쟁을 붙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T50 당시에는 네. 그래서 뭐 스페인도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네. 뭐 프랑스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알파제트 노후화된 거 대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영국이 호크 훈련기를 네. 그 얘기는 좀 없었어요. 그쪽은 좀 잠잠했고. 영국은. 예, 영국은 또 뭐 전통적으로 자기네 작업사는 뭐 그런 항공기를 순수하게 자기들이 설계한 거기 때문에 또 이 호크기는 또 무구장 나중에 그냥 계속 쓸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크기를 뭐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 개량도 했어요. AJT라고 해서 개량도 있기 때문에 뭐 영국은 좀 뭐 여기서 좀 논의를 해야 되고, 당장 뭐 수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유럽의 서유럽 쪽 중심으로 남부 유럽하고 네. 그런 나라들이 이제 훈련기 소유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아, 동시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을 포함시켜서 야 공동 개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급속도로 한번 개발해볼까? 훈련기 뭐 개발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예상치 않게 또 뭐 유럽에 순수한 뭐 공동 연합 뭐 훈련기를 뭐 설계 뭐 하자 할 수도 말은 나올 수는 있어요. 옛날에 마크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더 전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초청을 이제 받은 지금 상황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스페인 가서 열심히 이제 어떤 경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우리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폴란드 사례처럼 뭐 스페인 쪽에서는 너희들 우리한테 팔고 싶으면 우리 무기 좀 사줘. 이제 그럴 수 그럴 있다. 수가 있겠네. 근데 뭐 스페인이 또 방산이 뭐 레이더나 전자장비 쪽에도 뭐 이렇게 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미 근데 그쪽 거는 필요한 거는 몇 가지는 다 샀기 때문에 스페인제도 이미. 예, 그래서 과연 또 사줄 게 있을까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음. 저기 같은 뭐 전자장비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교란 장비도 그런 게 좀 생산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저번에 폴란드 같이 뭐 이렇게 잡다하게 네. 우리가 필요도 하지 않고 박격포.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우리가 이 방사청이나 소요군이 얼마나 철저하고 까다로운데 그거는 걸떠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뭐 위에서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도. 근데 대표님께서 그때 잘 고르지 않았습니까? 딱 하나만 저기서 저는 딱 하나만 수송기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딱 하나만 예. M28. M28 수송기.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죠. 이게 그 얘기를 그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진짜 뭐 억지로 서로 이제 바터를 친다면은 M28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댓글에서 대표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뭐 이 항공기 분야가 획득 비용, 소위 돈을 지출하는 게 크잖아요. 어쨌든 경수선기라도 네. 그러니까 목돈을 주는 거거든. 뭉칫돈을. 아, 그렇죠. 그러면 걔들한테 표시가 납니다. 뭉칫돈 주면서 우리 어떤 비정규직 분야에서 그래도 그걸 잘 쓰면 되거든요. 그런 경수선기가 또 우리가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두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소형이기 때문에 예. 뭐 해군도 갖고 있고 캐라반, 예. 그다음에 이제 공군에서는 이제 소위 AN2, 예. 그게 이제 28 전대인가 거기 28 청주 쪽 근처에 28 전대 쓰고 예, 있고 예. 이제 그걸 이제 대체할 필요는 있죠. 어떤 그런 특별한 용도로서. 그리고 이제 이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한 번에 크게 지불하면 표시가 나고.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하게 뭐 돈 얼마 안 되는 거 막 잡다하게 사다 사용하다 한 뭐 10년 지나면 버린단 말이에요. 예. 억지로 산 것들은. 예.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만. 하지만 그것이 폴란드 경우에 통했던 얘기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장비 외에는 뭐 딱히 떠오른 것도 없어요. 이제는 A400 아예 A400도 타임이 뭐 기종 선정해서 뭐 엠브레어 브라질 네네. 걸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 스페인 거를 뭘 사야 되지 하는 그런 수준이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일본,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이제 훈련기 대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영업전에 뛰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카이 측에서는 이 영업전에도 한번 들어가긴 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뭐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제가 말레이시아 그 DSA 가서 현지에서 이제 그 수출 담당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지금 당장 그 시급한 거는 그 아랍에미리트 지금 대통령 왔지 않았습니까? 아, 대통령 왔죠. 네, 아랍에미리트하고 예. 그 사우디 그 수리온 판매하는 거, 아, 그 사인하는 거. UAE와 사우디의 네, 거기, 수리온. 네, 그게 더 급하더만요. 거기에 다 힘을 쏟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UAE 대통령이 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 수리온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반적인 협력이죠. 방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분야도 다 협력을 아주 뭐 전략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더 자세히 나눠서 결정을 짓겠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기일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다른 또 무기도 또 다른 회사의 무기도 살 수 있는 거고 선정을 해가지고. 예. 근데 하여튼 뭐 방문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옛날 대통령도 만나겠다 하고 예전 대통령도. 그래서 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게 효과는 뭐 나타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방산업체 우리 국내 방산 10대 방산업체에서 하여튼 자기 물건 팔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표적인 물건들을 제시하는데 지금의 어떤 뭐 이렇게 다른 거 품목을 그렇게 뭐 생각을 좀 할 수는 없죠. 예.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카이에서는 아직 거기에 당장 이제 회전 있게 집중하고 있는. 아, 지금은.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좀 뭐 이렇게 그 정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유럽의 대한민국 FA50이 나갈 시장들은 꽤 많긴 한데 이것이 유럽이 꽁꽁 묶어서 이 프랑스 마카롱 아니 죄송합니다. 미카롱 아니 뭐죠? 아 마크롱. 아우 저는 이분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또 필두에 서가지고 유럽 단일화해야 된다. 이 아시아 대한민국의 방산 철저히 외면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죠. 예. 이렇게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 대한민국 FA50 유럽 이 서유럽 진출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이번에 이제 판보로 에어쇼에서 윤곽이 좀 들어갈 거예요. 방향성. 자 이제 이 방산 전시회 관련된 항공 에어쇼라든지 이제 전시회가 올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에 네. 중반기까지
그 당장 6월달에 이제 유로사토리 하면은 뭐 자주포 관련된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 게 어떻게 경쟁이 앞으로 또 될지 네. 그 전체가 포함해서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 이제 6월달은 유로사토리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네. 7월달 판볼에서는 함부로. 뭐 또 일본하고 공동 개발한다는 GCF에 대한 윤곽이 이제 모컵까지 제대로 나올 것이고 큰 제대로 접근성이 더 높은 예전보다는 모크업. 템페스트보다는 더 자세하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훈련기 제트 훈련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노후 기종들 뭐 스페인의 뭐 C101 뭐 프랑스의 알파제트 뭐 독일의 어떤 옛날 미국제 이런 네. 것들 다 어떻게 정리할 건지 어. 더불어서 영국은 이제 호크 후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제 그 전망을 이제 또 이 소요와 수요가 이렇게 동시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 한 번에 하나로 다 유럽 훈련기 통일하자. 만들자. 우리가 힘을 합하면 금방 만들잖냐. 이거 뭐 전투기도 아니고. 아, 그럴 수 있다. 뭐 그러한 어떤 뭐 좀 전망, 뭐 이렇게 비전,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이렇게 얘기까지 안 나와도 네. 방향을 이렇게 모는 거 한쪽으로 그런 얘기가 이번에 판보로 7월 말에 이제 에어쇼 때 나올 것 같아 뉴스가. 어쨌거나 오늘 방송은요, 이 스페인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 FA50이 과연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와 함께 일본과 프랑스, 독일 역시 이 훈련기 교체가 시급하다. 예, 이 부분 오늘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 끝나기 전에 이 티셔츠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보시고 티셔츠를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이 벌써 한 40명 이상 되신 것 같아요.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끝에 마무리에 제가 이런 티셔츠 KF21 그리고 K2 블랙캔서 티셔츠 제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또 구입을 해주시고 아우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또 상품을 또 홍보하시려면 또 뒤를 또 보여줘요. 또 보여드려. 뒤를 쟤도 이 SPSN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K2 예, 블랙 팬서. 예, 그림 예쁩니다. 예. 자 이제 물건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돌아서시고. 그리고 이게 화이트 티셔츠로도 똑같이 네, 이 그림이 네, 있고 네, 이게 있죠. 두 가지예요. X라지 그리고 L 사이즈 어느 정도 지금은 충분히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성함, 핸드폰 번호,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고서 확정 이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입금하시면 되고요. 네. 예. 이 티셔츠 전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아니 가볍게 아주 네. 가볍게 보여. 그림이 너무 네, 좋고요. 예. 화이트 티셔츠도 제가 잘 입거든요. 네.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메일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방송 이렇게 지켜봐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건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